네, 안녕하세요. 빅분기 필기 21년도 3회차. 네, 시간 관계상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모두 힘내서 한번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 시각화는 분석 모형 해석의 기본이 된다. 정보 전달과 설득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시간 시각화 기법으로 막대 그래프, 추세선 등을 사용한다. 비교 시각화의 유형으로 파이 차트, 도넛 차트 등이 있다. 파이 차트랑 파이 차트는 이거죠. A, B, C, D. 도넛 차트는 여기가 A, B, C, D 이겁니다. 이거는 비교 시각화보다는 비율 시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구성 시각화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의 가대적합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중치합을 조절한다, 학습률을 검사하는 방향으로 변경한다, F코를 제한한다. 설명 노드라는 건 없어요. 은닉 노드의 수를 줄여서 가중치 비중을 조절한다 하겠죠. 드롭아웃 기법으로 무작위로 제거하면 되겠죠. 다음 중 경사하강품과 관련된 알고리즘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이다 부스트는 부스팅 기법이죠. 앙상블입니다. 앙상블. RMS 프랍은 이전 기울기들이 누적돼서 학습률이 지나치게 작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의 기울기를 더 크게 반영하도록 개선한 알고리즘입니다. 에이다 그레이드는 가중치마다 업데이트된 빈도에 따라 학습률을 다르게 조절하는 기법입니다. 이 네스트러브 모멘텀은 이제 모멘텀이 기존의 움직임을 계속 유지하려는 거잖아요. 그러한 관성에 의해서 체격점을 지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건데요. 네, 지금 위치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그 위치에서 기울기를 계산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 SNA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사회 연결망 분석 중심의 중심성으로 가장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일단 연결 중도 중심성은 특정 노드가 얼마나 다른 이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접 노드는 이 노드가 얼마나 가까운지, 즉, 이 노드가 얼마나 가까운지 이 최단 경로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의 속도를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개 중심성은 이 노드 사이에, 최단 경로 사이에 다른 특정 노드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중재자나 브로커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화 중심성은 답이 아니고요. 위세 중심성이라는 게 있어요. 위세 중심성. 연결된 수가 아니라 이 중요도를 보는 거예요. 3, 2, 1 이런 식으로. 아래와 같은 거래 데이터 세트가 주어졌을 때 연관규칙 오렌지 사과에서 자몽의 지진도와 신뢰도는 각각 얼마인가? 자,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그쵸? 6개에서 오렌지, 사과, 자몽이 같이 있는 예를 보면 됩니다. 오렌지, 사과, 자몽 하나, 오렌지, 사과, 자몽 둘, 이제 없죠? 이게 지지도입니다. 전체에서 동시에 있는 거. 그래서 3분의 1, 33% 지지도는 이게 지지도. 신뢰도는 어떻게 볼까요? 신뢰도는 A가 포함된 거래수 그리고 A와 B가 동시에 포함된 거래수를 보면 됩니다. N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네. 자, A 오렌지 사과죠. 오렌지 사과 하나, 둘, 셋, 세 개 있습니다. 왜 아까 A, B가 같이 있는 게 두 개밖에 없다고 했죠? 내가 뭐 볼 필요도 없네요. 66, 33%, 66%.
다음 중 비모수 통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지 않은 것은 모집 단위 분포에 대한 가정의 불만족으로 인한 오류의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모수죠. 모수적 통계에 대한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모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가정을 잘못한 거야. 그래서 오류가 생기는 거죠. 모수적 방법에 비해 통계학 계산이 간편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비모수는 순위 이런 걸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간단합니다. 이상값으로 인한 영향이 적다. 뭐 이상값이 있어도 그냥 1등 이렇게 하고 그냥 끝이에요. 뭐 그런 게 없어요. 검정 통계 이런 게 신뢰성이 부족하다. 아무래도 1등, 2등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실제 모든 수치를 사용하는 예들보다 더 단순화된, 그러니까 좀 뭉구트려진 예를 쓰다 보니까 신뢰성이 더 부족하겠죠. 다음 중 SBM, RBF에 대한 선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RBF는 Radial Basic Function, 방사형 기저함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무한한 차원으로 매핑을 시켜줍니다. 무한한 차원이에요. 비성형 데이터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그렇죠? 2차원 점을 3차원 점으로 변한다. 특정한 차원이 아니라 무한한 차원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다항식 커널.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가는 것은 다항식 커널에 더 알맞은 설명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커널이고 데이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경우 적절하게 분류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의사결정 나무의 분류나무에 상대는 기준 분리 기준이 아니거든. 분류나무예요. 분류나무. 엔트로피 지수 사용하죠. 진위계수 사용하죠. 카의 제곱은 P밸류입니다. P밸류 유의값 유의확률 이것보다 낮으면은 이제 기각 이거 알죠? 이 F값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 나무에서도 회기 회기나무가 목표 변수가 목표 변수가 연속형일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뭔지는 넘어갈게요. 다음 중 다중 공성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PCA 차원축소죠. 리지 규제죠. 변수 제거는 변수 제거입니다. VIF 여러분 알죠 이거? 분산 팽창지수 있잖아요. L- 결정계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서 VIF가 5보다 낮으면 다중 공성성이 높고 5와 10 사이면은 다중 공산성의 주의가 필요하고 10보다 크면은 이제 다중 공산성이 이제 매우 높다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죠? 다중 공산성 결정계수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그 높은 얘를 변수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예. 박스커스가 뭐냐?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 데이터를 정규 분포에 가깝게 만들어주고 안정화시켜주는 데이터 분포를 변환시켜주는 겁니다. 다음 중 활성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지 않은 것은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1에서 1 사이 값을 가진다. 시그모이드 항세의 중심을 0으로 이동시킨 거예요. 이거가 있죠. 시그모이드가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에서 -1 부함수는 인계값을 기준으로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된다. 렐루 함수는 시그모이드의 기울기 소식 문제를 해결했다. 시그모이드 함수값이 0일 때 미분값은 0.25입니다. 0.25예요. 네, 일단 4번은 틀린 게 맞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단 함수일 경우 인계값 주로 0인데요. 0보다 크면은 활성화 1이죠. 0보다 작으면은 비활성화 이렇게 비활 이렇게 되는데 부호함수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스 기준으로 양수면 1, 음수면 -1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거는 어, -1이 이제 비활성화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음의 방향으로 신호가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번도 틀렸지만 4번은 확실하게 틀렸다. 가장 알맞지 않은 것을 하라고 하면은 4번이 정답인데 뭐 문제가 잘못됐겠죠. 중심극한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본 크기 n이 충분히 클 때 만족한다. 맞죠? 모집단의 분포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 원래 모집단이 비대칭이든 뭐 얼마나 엉망이든 상관없이 표본 평균들의 분포는 예쁘게 이제 대칭적인 종 모양을 그린다는 게 이제 중심극한 정리의 특징이죠.
모집단의 분포는 영속형, 이상형 모두 가능하다. 제가 방금 말했죠. 뭐 어떻게 생겨먹었든 상관없다고. 표본평균의 기대값과 분산은 모집단의 기대값과 분산과 동일하다. 자, 표본평균의 평균. 표본평균의 평균은 그냥 평균이죠. 네, 모집단 모평균이랑 같아요. 근데 분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분산에다가 n을 나눴어요. 즉, 이 표본이 크면 클수록 분산은 야 크면 클수록 이 전체는 더 작아지죠. 그러니까 흩어짐 정도가 더 오밀조밀 좁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값과 분산은 모집의 기능과 기대값은 같지만 분산은 더 적겠죠. 다음 중 대표값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술평균은 자료를 모두 더한 후 자료계수 나눌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평균이요. 기하평균은 숫자들을 모두 곱한 후 거두 제곱근을 취해서 얻는 평균이다. 네, 맞습니다. 조합평균은 속도를 평균할 때 사용한 게 적합하다. 네, 그 역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밀도, 제한율, 정밀도, 제한율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 제가 반대로 했네요. 아래가 더하기고 위가 곱하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평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 말고도 그냥 조합평균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뭐 속도를 평균할 때 사용하기 적합하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있어요. A 플러스 B 뭐 그냥 똑같죠. 사실은 네, 2의 B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 거고 이거 네 같은 거죠. 네 맞네 같은 거네요. 네. 속도를 평균할 때 사용하기 적합하다. 중위수는 이상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아니죠. 중위수는 그냥 그 가운데 있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이제 평균 같은 거고 중위수는 그렇게 큰 변동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상치가 뭐 100 있고 1, 2, 3, 4, 5, 6, 7, 8, 90이 있는 것 중에서 100이 있다고 쳐도 그러니까 1, 2, 3, 4 하고 100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뭐 평균은 바뀌겠죠. 그래도 3은 여전히 중앙값입니다. 네, 그래서 별로 많이 받지 않아요. 유의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의확률이 유의수준보다 크면은 H요. 그러니까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의확률이 유의수준보다 작으면 기무가설을 기각한다고 했죠. 근데 얘는 크니까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거죠. 그렇죠? 불균형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가 적으면 민감도는 낮아진다. 그러니까 실제로 양성인데 양성이라고 맞추는 게 이제 민감도죠. 근데 데이터가 불균형이잖아요. 그래서 소스의 이 클래스가 이 다수의 클래스에 이게 이제 좀 약간 먹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니 진짜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냥 전부 다 아니야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버리는 겁니다.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진짜인데 진짜라고 말하는 그 민감도가 이제 낮아지는 거죠.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확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아지죠. 왜냐면은 암이 한 명 있고 정상인 99명 있을 때 그냥 전부 다 암이 10명 있고 정상인 90명 있을 때 그냥 전부 다 정상이라고 때려버리면 정확도는 90%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확도가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가소 표집은 이제 클래스가 작은 거에 클래스가 높은 얘를 그냥 무작위로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패턴을 잃게 될 수도 있겠죠. 가대 표집은 반대로 적은 얘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그냥 데이터 양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생할 수 있겠죠. 카의 제곱 분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n개의 서로 독립적인 표준 정규 확률 분수를 각각 제곱한 다음 합해서 얻어지는 분포이다. 자, 이게 표준 정규 분포죠. 이거에 제곱을 해가지고 합해서 하면은 얘가 이거를 따른다. 네, 맞는 말입니다. 자유도 n이 작을수록 왼쪽으로 치우치는 비대칭적 모양이다. 이거는 자 이게 n이 작은 상태고 이게 크면 클수록 이렇게 정규 분포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꼬리가 있는 쪽으로 치우쳐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죠. 네. 그러니까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가 이걸 의미하는 게 맞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유도가 n이 2보다 크면 단복 형태이다 하는데 이거는 한 3 정도 될 때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n이 2일 때는 약간 이런 형태인가 봐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이렇게 너무 대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포화성 분포의 특징은 바로 평균과 분산이 같다는 겁니다. 해서 x의 기대값은 제가 여기 4라고 했죠. 그러면 분산 또한 4입니다.
그리고 y의 평균은 9죠. 그러면 분산 또한 9입니다. 자, 평균을 이제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자, 3분의 x 6 플러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쵸? 자, 이거는 뭐예요? 3분의 6 그리고 2x 플러스 2분의 6 2y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는 뭐라고 했죠? 저희가 4죠. 3일 3, 3일 2 더하기 얘는 9니까 6이었죠? 3, 3 해서 평균은 5가 나왔습니다. 분산은 어떻게 해요? 자, 여기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게 분산이죠. 네, 분산은 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곱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자, 제곱을 해줘야죠. 이 4분의 1 곱하기 4 더하기 3분의 1 9분의 1 곱하기 9 2 해서 정답은 분산은 2죠. 그래서 5,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